안녕하세요. 아이비엘리스의 윤중식 약사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들의 유전자 지도를 밝히느라고 엄청 애를 썼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냈고 그때만 해도 인간의 유전자를 밝혀내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잖아요. 질병을 다 완치하고 모든 치료가 다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렇듯이 부족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는 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 작은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 뭐 단백질이 됐든 효소가 됐든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장내에 사는 미생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 또는 유전자 정보에서 나온 산물까지 모두 포함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러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간의 세포의 한 10배 이상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70kg 정도 나가는 110cm 정도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간의 세포는 30조 정도를 갖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은 한 39조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대 1, 약간 1대1 정도의 비슷한 비율로 장내 미생물과 우리 인간이 세포를 갖고 있고요. 우리 몸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사는 존재죠. 우리 장 속에도 그런 친구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들입니다. 그 미생물들은 입부터 항문까지 모두 다 존재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외부 물질들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의 기다란 튜브인데 이 튜브는 우리가 접하는 외부 물질을 우리 몸으로 들여오는 최전방에 있는 전선이에요. 내 몸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군들을 지키는 휴전선이나 해안선이 되겠죠. 모든 병력들은 어디 모여있죠? 그렇죠. 휴전선에 대부분 모여있죠. 그렇듯이 우리 몸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사들을 장관에 배치합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내부로 들어오는 경계면이 바로 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터널이죠. 심지어는 여성들의 경우는 질에도 이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피부에도 이런 유산균도 존재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적들과 대항해주고 싸워주는 게 바로 이런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구성을 보면 우리 몸에 진짜 좋다라고 밝혀진 걸 유익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에 좀 해를 줄 것 같은데 해를 주는데 라고 밝혀진 걸 유해균이라고 보고요. 유익균과 유해균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균을 중간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유익균은 한 25% 정도를 갖고 있고 유해균은 한 15% 정도 그리고 중간균이 나머지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꼭 정해져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이 비율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할 때가 있는데 이때를 바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균총의 불균형, 세균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몸에서 있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소게임에서 늘 평형을 유지하다 한쪽이 무너지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표적으로 자가면역성 질환이 균총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와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또는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이 균총 불균형 상태랑 아주 밀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균의 구성에 따라서 비만이 오기도 하고 또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내 균총을 크게 분류하면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날씬균주와 펄미투쿠스라고 하는 뚱뚱보균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균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균이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데 이 두 가지 균의 어떤 비율이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논문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내 세균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토탈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이 갖고 있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그리고 애매한 친구 존재하잖아요. 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어로 프로는 for라는 뜻이에요. for, 위하여. 바이오틱스는 life예요. 내 생명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면 악어와 악어새가 존재하죠. 악어는 몸에 있는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악어새가 잡아먹고 또 악어새는 악어의 돌봄을 받으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런 좋은 친구와 나는 서로 공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고 저 친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때 내 몸에 도움을 주는 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몇몇 분들은 이러면 이제 유산균과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WH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균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살아있는 균이 내 몸에 과학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내 몸에 좋은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젖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생성하는 특정 균주를 뜻하고요. 유산균은 작은 단위고 실제는 프로바이오틱스 훨씬 더 넓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은 말은 아니고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큰 개념이죠. 프로바이오틱스를 품는 건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총이 되겠죠. 세균총을 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됩니다. 유전자까지 포함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확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바이오틱스? 혹시 그냥 요거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나 발효 음식, 대표적으로 김치나 된장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효 음식들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균들도 존재하죠. 실제로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발효 음식에는 100%다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으면서 장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반드시 존재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공급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충제라고 하는 사서 먹는 유산균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제품에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그 제품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살아있는 제품이다라는 뜻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뭔가? 프로바이오틱스는 내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유산균과는 다른가?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약간 작은 범주에 속한다. 발효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인가? 발효 음식에 있는 다양한 균들 중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하면 장내에서 더 잘 살게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라고 하는 건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체들의 어떤 전 단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내에 사는 이런 미생물들의 먹이를 뜻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유익균의 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장내 유익한 세균들이 그것을 먹이로 써서 더 잘 증식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소화되지 않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건 뭐죠? 통곡, 현미 같은 거, 통보리 이런 것들이고요. 야채류, 과일류, 씨앗류 같이 이렇게 껍질이 좀 많은 것들을 뜻하고요. 보충제로는 보통 이눌린이나 프록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올리고당 형태들, 섬유질들 이런 것들을 보충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장내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사는 좋은 균들은 먹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줘야 되죠. 어떤 도움을 주냐면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단쇄지방산에는 부틸레이트,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단쇄지방산들은 장벽에 있는 세포들의 중요한 영양원이 되기도 하고요. 부틸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섬유질 섭취가 매년 줄고 있고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섬유질 섭취를 많이 늘려야 돼요. 권장량은 보통 25에서 38g 정도를 먹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만큼 못 먹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때요? 장이 안 좋을 때 느끼는 설사와 변비 같은 걸 개선해 주는 것도 바로 이 단쇄지방산입니다. 이렇게 장관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단쇄지방산은 장벽을 뚫고 우리 몸에 혈액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뇌에 가서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또는 우울증을 개선해주거나 자폐증, 알츠하이머 같은 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 몸 안에 있는 염증, TNF-알파 같은 이런 염증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자를 줄여주는데 단세지방산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을 잘 조절해줘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흥분되지 않게 면역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는 면역 조절력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내에 좋은 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주는 것과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충해주는 거고 이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로 해서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섞어서 제품화되는 것들이 있죠. 합쳤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라는 용어들도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장을 정말로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내 장이 될까요?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귀고 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보충제보다는 더 많이 권하는 건 발효 음식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바로 김치죠. 김치 1g에는 정말 작은데 그 안에는 8억 마리의 균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당량의 김치만 섭취하는 것으로도 어마어마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할 수 있고요. 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야채 과일류와 껍질 있는 형태의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 좋은 것들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당내 균총 상태를 좋게 하는 식단이 지중해 식단인데 올리브 기름,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에 불포화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에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제품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장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장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죠. 장에 있는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내가 쓸 수 없는 섬유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만 쓸 수 있는 걸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섬유질을 다 제거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든지 단당류라고 하죠. 당분인데 내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장내 미생물은 쓸 수 없는 단당류 섭취를 늘린다든지 또는 장내 미생물이 아주 싫어하는 술을 과음한다든지 그래서 술 드시면 그 다음날 설사하시는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건 바로 항생제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반대는 안티바이오틱스예요. 항생제란 얘기예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세균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장내 세균들이 죽으면 그 공간이 비게 되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우죠? 나쁜 균이 채우든 아니면 항생제 영향을 받지 않는 진균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내 균총이 불균형, 아까 말한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감력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생제는 우리가 병원에서 꼭 필요할 때 처방받잖아요. 그보다 더 문제는 실제로는 육류나 유제품에 있는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항생제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생제의 70%가 미국에 쓰입니다. 미국은 항생제 거의 안 쓰는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는 항생제 오남용이 심하지만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쓸까요? 동물들이 사용합니다. 농가에서 이런 항생제를 쓰게 되면 가축들이 더 빨리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더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의 농가에서도 사료 속에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 제품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리도 항생제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친구들,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말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방법 중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내 미생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기분이 나쁜데 장이 좋을 수 없고요. 장이 나쁜데 내 기분도 좋을 수 없죠. 이걸 이제 뇌장축이라고 해서 뇌랑 장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장내에서 트립토판에 의해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도 많이 밀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면입니다. 장내 미생물들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수면 생활을 취한다면 장내 미생물들도 그 시간에 충분히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지만 내가 운동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미생물들은 더 건강해지고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생활 습관을 잘 바꾸면서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내 장에 있는 친구들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대부분은 발효 음식 속에서 그 균을 빼내서 일정량을 증식시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한 발효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더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장내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 먹이인 섬유질, 다시 말해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장에 넣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온 근원이 되는 발효 음식들을 많이 챙겨 드시고요. 개의 먹이가 되는 야채 과일 같은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걸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효 음식과 프리바이오틱스로도 보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건강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이런 균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걸 많이 먹으면 혹시 장에 있는 나쁜 균들, 유해균들도 그걸 먹고 증식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섬유질 같이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고요.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건 바로 당분이죠. 단당류랄지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자라는 것들은 유해균들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흡수되고 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흡수되지 않고 장에 있는 미생물들만 좋은 역할을 하는 자꾸 섬유질 같은 거 먹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는 소화시킬 수가 없고요. 장의 미생물들이 그것을 발효시키고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걔네들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정량의 영양원을 우리 몸에 제공해 주죠. 그게 바로 단세 지방산의 형태고요. 우리 몸의 총 칼로리의 10에서 15%를 바로 그런 형태로 장의 미생물들이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을 써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생관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우리가 소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찌꺼기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찌꺼기들의 최대한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좋은 균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그런 섬유질을 먹어줘야지 그런 섬유질들의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너 왜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지만 장의 미생물들이 쓰고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이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난소화성 물질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윤중식 약사가 여러분들과 장내 미생물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